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셨나요?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하루 보내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대체 언제쯤 오를까?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야 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방에 속시원히 해결하는 시간, 저희 투자보감이 어려운 시장을 건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보감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02377-220269번, 02377-22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인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종목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받쳐주면서 이런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급등한 종목을 끌고 가기에는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테마주의 시장이다. 테마주의 시대이고, 이런 시대는 흔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의 기한이다. 테마주의 기한. 신사임당이 또 한때 이제 테마주의 여제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테마 종목들을 이제 급등 시세에 이제 공략, 이 급등 직전에 매수 맥점을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잘 잡아냈었는데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치 보기 장세이다. 지금 뭐 외국인도 기관도 개인 투자자들도 서로 지금 종목들을 매수를 하지만 길게 끌고 가기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쉽게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눌릴 때에는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와주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어떻습니까? 공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써니전자라는 종목이 상승을 하고 시간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이제 40만 주대 이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테마 성향으로 이제 엮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중소형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하실 때는 단기 접근을 하시되 길게 보시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소액만 좀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의 마지막 불꽃축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상승을 했다가 과대 낙폭으로 빠진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재상승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테마주가 성행을 하기 때문에 단기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이런 종목들을 길게 보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장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제 테마 성향으로 시장에서 엮었던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공시가 나올 때 어떻습니까? 무관하다. 이 지금 주가의 상승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꼭 체크를 하시고 고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는 절대적으로 금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단기 매매가 적합한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매매가 적합하다는 것은 지금 이제 급등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고 대형주라든지 우량주들은 이슈를 몰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상승폭을 좀 올리는데 제한이 있다. 아침에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눌림목으로 이제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상으로 봤을 때 단기 매매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관련된 이슈,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뭐 LG전자에서 생산하는 TV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인지도를 쌓고 있다. 그다음에 이 OLED TV에 관련해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그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기사로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 OLED 관련된 종목들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떠한 이제 과거에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은 어떨까요? 내일장도 오늘과 유사하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대구 신공항 관련돼서 이제 뭐 여기 대구 신공항이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은 여기에 이제 필요한 자재들이라든지 이제 이 건설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새만금이라든지 뭐 사대강이라든지 일자리, 창투사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정책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이런 내일장에 움직여줄 수 있는 뭐 써니전자, 안랩, 그다음에 제가 우리 투자보감에서 알려드렸던 모엔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폭을 보여줬을 때 이제 다음 후속주가 어떤 종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모엔즈라는 종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1월 19일 날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1월 19일 날에 제가 이제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었고, 이제 시가가 형성했을 때 6,040원대 형성이 됐었는데, 이때 이제 추천을 하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고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1월 19일 날에 이제 6,000원대 말씀을 드리고 지금 9,000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어제장에는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밀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습니까? 시총은 작지만 굉장히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재시세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신사임당이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분봉상 단기 급등 매매법에 부합하는 그런 캔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모엔즈를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이 10,000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 주 명절 전에 이제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이제 우리기술 투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기술 투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주들은 설날 전후로 한번 상승을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비트코인은 이제 그 2월 달에 1,300만 원대를 한번 도달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1,300만 원을 돌파를 해줬다가 약조정을 주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계좌가 거래가 된다는 이슈가 나와준다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나 비트코인 시장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비트코인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불법적인 성향을 좀 조정을 한다면 은행에서 이제 막아놨던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어제장에 한번 상승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장에는 어제 상승했던 비트코인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을 주는 모습,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보안 관련주들은 오늘장에 시세를 주는 모습을 줬는데요. 이 우리기술 투자는 제가 단기적으로 6,000원대를 목표가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장에 7,000원대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상방에 형성되어 있는 26선을 이제 돌파를 못 해주고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빗썸 신규 계좌가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비트 신규 계좌 거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의 재상승 여력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기술 투자도 뭐 단계적으로 조정을 준다면 20선을 한번 맞고 떨어지겠지만 이 20선을 지켜주고 재반등을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8,000원까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단기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는 구간까지 한번 재상승, 재도약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기술 투자는 일단 6,000원대, 제가 말씀드렸던 6,000원대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20선 부근이 6,050원대 부근까지 하락하고 다시 횡보를 해주는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다시 재상승을 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투자 보감에서 이제 조금씩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의 명절 선물을 어떻게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 기술 투자를 수익 실현했고,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 이제 투자 보감을 통해서 언급을 했었던 모엔즈라는 종목도 상한가 안착하고 단기 조정을 들어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런 종목들을 고점 추격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사임당이 고점에서 알려드렸습니까? 이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급등 시세를 주기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사임당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최저점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알려드린다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어떠겠습니까? 계좌의 수익, 관심 종목에 가지고 있다가 이 종목이 신사임당이 말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여준다면 어떻습니까? 공부도 되고 수익도 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일단 뭐 제가 명절 선물로 드렸던 우리 기술 투자를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내일, 그다음에 내일 모레 지금 꾸준히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조정 주는 구간에서 궁금하신 종목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요청해 주신다면 신사임당이 종목 상담을 성심성의껏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체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려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장세 진단과 또 관심주 분석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저희 투자보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59님의 문자입니다. 신사임당님, 오늘 너무 이뻐요. 꼭 좀 봐주세요. LNK바이오 13,500원 30%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꼭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뭐 제약주가 움직임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퇴행성 관절염 이런 뭐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승 패턴을 나와줄 때 급등 시세를 주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당분간은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가는 종목만 움직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위주로 상승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오늘처럼 OLED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줬을 때 항상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점 대비 기술적으로 이제 과대 낙폭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그런 이슈들이 나와줄 때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제약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 대신 3월 달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주들이 상승을 한 다음에 눌림목을 줄 때 제약주가 바톤 터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올라가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권에 있는 분들은 저점이 잡혔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N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와줬지만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된 힘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의 영향은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어느 정도 악재와 함께 하락을 하면서 이런 게 제약주에 약간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시즌에서는 제약주들은 실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제약주가 가는 게 약간 아이러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뭐 LNK 바이오뿐만 아니라 중소형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조금 지지부진한 제약주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갈 수가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고 단기로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 단기 이평선 변곡 구간, 그다음에 과거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단기 이평선 이제 골든크로스 나와줬을 때 이제 그런 이제 구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터치를 해줬을 때 이제 밑꼬리를 형성해주면서 반등을 줬던 구간인 1,600원대를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이 종목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20주선 돌파를 못 해주고 있고 단기 이평선 데드크로스 구간에서 아직까지 이평선이 이제 상방으로 이제 그 추세 전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월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10,000원대를 지지를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은 10,000원대 부근까지 조정을 주는 것을 불가피 요소로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0,000원대까지 하락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종목이 시장의 악재라든지 시장에 뭐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을 준다면 10,000원대는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구간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정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실 건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저라면은 1,500원 깨졌을 때부터 10,000원대까지 이 구간 안에서 이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뭐 수익 실현을 하기는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돌파하기가 약간 어려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신고가 랠리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상으로 봤을 때 신고가 랠리가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지는 약간 미지수인 종목이고 이 종목 재상승을 해준다면은 제가 봤을 땐 크게 봐야 13,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단기 목표가는 본전권 부근이 13,500원, 추가 매수 구간은 이제 1,500원에서 10,000원대 사이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손절가는 10,000원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K바이오 추가 매수를 한다면 1,500원을 이탈해서 10,000원대 그 구간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구간상 수익 실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잡아서 목표가 13,5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에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LG화학을 갖고 있는데요. 예. 비중이 30%입니다.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네. 38만 2천 원입니다. 네, 38만 2천 원에 30% 지금 손실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지금 두 번 오늘 20%더 담았고요. 네. 40만 천 원에 잡아가지고 오늘 20%더 담았습니다. 40만 원대에서 사서 오늘 더 또 추가 매수를 하셨군요. 네. 예, 이 부분은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네, 얼마의 매도 가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매도 타이밍을 언제쯤 네. 잡으면 좋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LG화학 38만 2천 원에 30% 오늘 20%더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뭐 당분간은 조금 약간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님이랑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그래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많이 멘토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저번에 혹시 전화 주시지 않았어요? 네, 몇 번 했어요. 에클론도 그렇고 테라 제니체도 그렇고 많은 그래요?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뭐 고점에서 고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가가 하락할 때 한번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땐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회사채도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열사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뭐 브랜드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제품이라든지 그런 이제 기업력을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한번 움직여준다면 저는 석유화학주들이 한번 움직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에도 화학주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리라는 것보다 매도가를 좀 잡아드리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하락을 한다든지 크게 뭐 조정을 주는 구간은 없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할 것 같거든요. 지수상으로 봤을 때 뭐 횡보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뭐 크게 하락을 할 만한 그런 뭐 이슈들은 없어요.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준다든지 상장 폐지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준다고 해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와 LG화학이 조금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껴지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수가 재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받쳐줘야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2월 달은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보내시고 3월 달에 상승해주는 것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 줄 때 같이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이 종목 상방의 단기 저항 구간이 42만 원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목표가를 42만 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LG화학 이 코스피 시장이 움직여줄 때 화학주도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당분간 2월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3월 정도 돼서 상승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요. 단기 목표가 4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422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OCI 18만 3천 원 25%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OCI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OCI는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18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단기적으로 악재 한번 나와줄 때 이제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뭐 주봉이나 월봉 보면은 지금 뭐 걱정할 구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주봉상 뚫어주고 단기 이평선 지지받아주면서 이 종목 어떻습니까? 조만간 이제 단기 이평선이 이제 상방 추세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주는데 잘 안 보이시죠?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11선을 밑에 깔아주고 단기 이평선이 이제 5주선 이제 10주선을 깔고 이제 5주선이 지금 이런 차트에서 이제 위로 가려고 이제 채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상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N자형 파동이 나와준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런 이제 주봉상으로 N자형 파동이 나와준다면 거래량이 받쳐준다든지 어떤 호재성 이슈가 나와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뭐 수급이 받쳐줄 만한 어떠한 이제 시장의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종목 충분히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고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OCI라는 종목은 저는 30만 원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재차 상승을 한다면 다시 18만 8천 원대 탈환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지금 주가 추이상으로 봤을 때 한번 상승 눌림 그다음에 이제 상승 눌림 그다음에 상승하고 있는데 다시 재차 눌리면서 이 종목이 뭐 16만 원대 지켜주고 재상승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이 탄탄한 지지 구간 형성하고
하고 주가를 부양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투자라면은 강력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단기 투자라면은 뭐 본전권에서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제 17만 원대에서 데드크로스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이제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거래량 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이제 뭐 월봉상으로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 단기로 뭐 뽑아준다고 하더라도 뭐 한 수개월 이내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2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종목이 주가를 부양을 하면서 상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매물대가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18만 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월봉상으로 이격이 벌어졌던 이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을 벌어졌던 구간을 이제 눌렀다가 이격을 좁히고 다시 한번 밑골이 출현하면서 주가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뭐 2월 달에 조정이 거의 끝났다. 그래서 조정 끝났으니까 다음 달에 이슈 나와주면 당연히 18만 원까지는 가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월봉, 주봉, 일봉상으로 봤을 때 상방으로 열려있고 일봉상으로는 역에 든 숄더가 나올 거라고 예상. 주봉상으로는 N자형 파동, 그다음에 월봉상으로는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을 좁히면서 조정 구간이 거의 끝났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다?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로 터실 거면 18만 원대에서 터시고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61선 구간이 14만 7천 원대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2월에 조정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 18만 원까지 충분히 갈 거다라고 하셨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3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밝은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7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예, 일진다이아요. 일진다이아요. 예, 매수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0%요. 그 26,800원에 20%. 26,800원에 20%. 지금 약간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언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예, 어저께 내가 매수를 한 것 아, 같은데요. 어제 들어오셨군요. 네, 이 종목 근데 이게 음. 어떤가 해서 좀 여쭤보려고. 네, 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바로 물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일진다이아 26,800원에 20% 어제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죠. 네, 우리 아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아버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명절 때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갈 데 없어 집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진다이아를 어제 매수하신 사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방송 보고 괜찮다고 그래 샀는데 오늘 돈처럼 올라가더니 도로 내려와 버리네요. 그래, 이 종목 단기 접근하셨어요? 아니, 좀 장기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냥 오늘 올라가다 내려와 버려요. 수익권이시잖아요. 아니, 실권에 돈 얼마 돈 150원 올랐나? 그래요? 우리 아버님 매매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년 됐어요. 1년 되셨어요? 1년 수익률은 어떠세요? 마이너스에다가 이제서 조금 올라와요. 그럼 이제 뭐 본전권? 본정권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은행에다가 적금 맡기는 것보다 별로 수익률이 좋지 못하셨네요. 예.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버님이 조금 마음이 성급하신 것 같아가지고 매매 성향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예요. 예. 지금 일단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지수 상승하는 만큼은 연에 수익을 좀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무거운 종목, 제일 크고 무거운 종목인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내셔야 주식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지수 상승률 대비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0%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삼성전자가 아니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셨다면은 작년에 적어도 100% 이상의 수익을 내셔야 맞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네.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도주를 잡아야 돼요. 작년에 주도 업종이 뭐였습니까? 반도체였죠. 그래서 네. 이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훈풍을 가지고 그 밑에 이제 계열사들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한번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좀 견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올해 주도 업종이 반도체일까요? 오늘 제약주 아닙니까? 그래요, 제약주라 생각하세요? 예,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일진 다이아는 일단 주도 업종은 아니에요. 올해 네. 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주도 업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현대차가 망하지 않는 한 일진 다이아라든지 그 외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슈가 나와주면서 순환매가 한번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네. 대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길게 끌고 가셔도 되지만 단기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게 좋은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한번 상승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번 네. 상승 눌림 나와주면서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주는데 어지간하면 이 종목이 20주선을 지켜주네요. 그리고 이 종목이 급등 시세를 줄 때는 그래도 10주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슈 받쳐준다면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세상으로는 갈 수 있는 구간이고 28,00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3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3만 원까지 도달하는데 무리가 없는 구간이고 단기로 정리를 하실 거라면은 3만 원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월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이격이 벌어졌던 구간인 이제 단기 이평선과의 이제 이격을 좁히면서 조정 구간이 끝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재차 상승한다면 이번 달은 아니고 다음 달에 32,000원대 한번 도달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보실 거라면은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조금 더 길게 보시면 32,000원대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진다이아 28,00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 3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재차 상승을 한다면 다음 달 정도에 3만 원대 돌파가 가능하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32,000원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요즘 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고 앞서 테마주들의 귀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테마주 위주로 종목을 제시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좀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요.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떠한 뭐 인물이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 이런 인물과 관련해서 뭐 동문이다, 뭐 동창이다, 뭐 고향 머시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이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엮여가지고 단발성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스크가 있을 만한 종목들이지만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니라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급등 시세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의 반증으로 이제 모엔즈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이 모엔즈는 제가 이제 시총이 800억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700억, 800억대 이하에서 움직일 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 정확하게 이제 저점에서 매수 추천한 다음에 저점 대비 이 종목이 50%대까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테마 성향의 종목들이 강력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뭐 손가락만 쳐다보고 계실 겁니까? 남들이 수익 내는 것만 쳐다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테마주가 성행일 때는 테마주도 매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범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떻습니까? 추격 매수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추격 매수 매매할 바엔 테마주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미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에이텍 TN, 에이텍 TN 그다음에 뭐 써니전자 어제 이제 장중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써니전자는 어제장에 상한가를 갔죠. 그다음에 뭐 다물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안랩 이런 종목들 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못 드렸죠? 유통주식 수가 적고 그다음에 유통주식 수가 적고 이 종목이 이제 시총이 작다면은 공개적인 곳에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된다면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정적인 곳에서 내가 종목을 수익을 내고자 이렇게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렇게 수익이 고픈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강의
강의를 듣고 이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 이 종목이 왜 품절주인지, 이 종목이 왜 지금 시장에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종목을 매매하면 어떻습니까? 수익을 볼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 주에 우리기술 투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위험하다, 비트코인 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질 때도, 비트코인주들이 하락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을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는 없다. 이 거래 대금을 보나 여러 가지의 이슈라든지 모멘텀, 세계적인 정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을 안 하는 게 아닌 이상 비트코인은 갈 수밖에 없다. 이 규제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지만 결국에는 신규 계좌 개설을 허가를 할 것이고, 해외에서 부정적인 이슈들도 점점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부양을 해줄 거기 때문에 명절 전후로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우리 기술 투자 명절 이후에 상승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명절 이후에 이 종목 상승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하셨다면 적어도 15% 이상의 수익을 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투자보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수익을 못 내고 나는 손실 종목을 끝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은행 적금을 내는 것보다 뭐가 이 주식을 하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건 매한가지이고 동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은행 적금보다 좀 더 나은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시장에 맞춰가지고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움직여줄 때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분석력과 대범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라고 항상 잘 갑니까? 대형주라고 우량주라고 실적주라고 항상 잘 갑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지수고 종목이고 상승하면 눌림목이 있고 하락하다 보면 상승하는 패턴이 당연히 나오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런 여러분들 보유하는 종목들이 가지 못한다고 가만히 놀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급등 시세할 때 밥값이라도 커피값이라도 벌어야 적금보다 조금 더 나은 매매, 적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재테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기술투자, 모엔즈 이런 종목들 후속주가 널려 있습니다. 전 오늘 시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수익을 못 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노는 거와 마찬가지다. 수익을 볼 생각이 없다. 재테크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시장 보고 내일 것까지 종목을 보니까 뭘 잡아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테마 성향의 종목들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인다면 급등 시세, 어떻게 보면 상한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우리 투자보감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놀 분들을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적금보다 더 나은 시장, 시장의 상승률보다 더 나은 시장, 주도주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되 테마주가 성행을 한다면 테마주로서 1원이라도 더 벌어보시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종목을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주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422님, 아까 OCI 상담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 같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기로 기다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수익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상담 문자입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465님, 영원무역 매수가 31,000원, 비중 5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영원무역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영원무역은 종목 볼 것도 없어요. 영원무역 이번에 왜 올라갔습니까? 롱패딩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절이 지금 몇 월 달이죠? 2월 달입니다. 우리는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까? 봄을 앞두고 있습니까? 우린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롱패딩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승했던 영원무역이 갈 수가 있을까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절 수혜주는 계절에 맞춰가지고 상승을 해줄 때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가졌어야 하는데 이 종목 실컷 이슈 나와주고 상승하고 이제 다 물량 털고 나가고 손절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이거는 지금 시장 트렌드를 전혀 못 읽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이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봄 이후
오고 여름이 올 때 누군가 롱패딩을 사줘야 이 종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 다 뭐 원피스 사 입고 반팔 사 입고 옷 가벼워지니까 트렌치 코트 사 입지 누가 롱패딩을 사 입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암무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시 겨울까지 들고 가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종목 과거의 흐름도 그래요. 이 종목의 과거에 이제 뭐 악재 떠가지고 한번 하락했다가 이제 또 패딩 시즌이니까 한번 상승하고 그다음에 또 밀렸죠. 밀린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 종목 재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 이슈를 달아주고 상승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렵다. 지금 이런 패턴을 보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 이번에 제가 봤을 땐 크게 봐야 31,000원 구간이고 이 종목 뭐 이 구간까지 보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반기까지 들고 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어떠한 뭐 다른 이슈가 나와줄 수 있는 롱패딩, 제2의 롱패딩이 나와준다면 이 구간까지 갈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암무역 같은 경우에 반등 주면은 본전권에서 터시고 이 종목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28,500원 전저점 부근까지 봐야겠네요. 이 28,500원 이탈하시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그 계절적인 수혜죠. 단발성인 이슈가 나와주는 종목들 이런 거 바로바로 수익 줄 때 쳐버려야 돼요. 이런 거 안 치면은 계좌가 박살납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반등을 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무역 롱패딩으로 상승한 종목인 만큼 이제 계절적인 이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게 되면 정리하시라 말씀하셨고요. 손절가 28,500원으로 잡아두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SFA 반도체고요. 네. 2,610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네, 2,610원에 20%면 지금 약간 수익을 보고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언제 매수하셨나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네, 이 종목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거래하는 데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도록 했는데 막상 또 자꾸 보니까 이렇게 전문가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또 테마주를 자꾸 강조하시고 해서 네. 이 종목은 뭐 좀 어느 정도에서 매도할 수 있을런지 수익을 보고. 예, 알겠습니다. 추천을 네, 그걸 받아서 이 종목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워낙 좀 테마주가 성행하다 보니까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SFA 반도체 2,610원에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매수 타점 잘 잡으셨네요. 아, 그런가요? 이번에 SFA 실적도 뭐 괜찮게 나왔죠. 네. 일단 실적 시즌이니까 반도체주들이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주도주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한번 몽땅 올라가주면 제가 봤을 땐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앞전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SFA 반도체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이제 저항대 뚫어주기 직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 타점 잘 잡으셨어요. 이 종목 재상승하면 2,800원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약간 힘들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줬지만 작년에 반도체가 주도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기업으로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에서 필수로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기업인데 하지만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 후공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주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큰 상승을 못 보여줬다. 그럼 올해의 주도주가 아닌데 과연 크게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봤을 때 리스크를 안고 들고 갈 바에는 제가 봤을 땐 수익을 줄 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실적 시즌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상을 봤을 때 2,800원까지 볼 수 있지만 분할 매도는 2,730원부터 해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2,730원이요? 네네네네. 그래서 2,730원대에서 2,8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하시고 주도주로 갈아타시는 게 약간 마음 편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SFA 반도체는 작년 반도체가 주도주일 때도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2,730원에서 2,800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고 주도주로 교체하시기를 권유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상담 열심히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관심주로도 좋은 종목 하나만 제시해 주시죠. 앞전에 제가 이제 테마 성향의 종목들, 정책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구 신공항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었는데 급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 신공항 관련된 종목이고 3월 달에 이 신공항 관련돼서 한 번 더 이슈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성향의 종목들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뭐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제 정책주로서 한번 상승을 했던 이런 이제 대구 신공항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에 불꽃을 피우고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오늘장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단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 급등 시세 한번 주겠다라는 게 이제 좀 보여지고요. 이 종목 이제 중장기 이평선 돌파를 못 해주면서 어느 정도 윗꼬리가 출현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지금 상승해줄 때마다 거래량 받쳐주는 게 조만간 불꽃이 한번 나와주겠다. 그래서 오늘장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래량은 아니었어요.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전일 대비 거래량이 그렇게 뭐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조정 주고 쏠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 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2,15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2,200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주의 상승 흐름이 나와줄 때 이 홈센터 홀딩스가 한번 재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앞전에 뭐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상승 눌림 나와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다시 한번 중장기 이평선 뚫어주려고 이 저점과 고점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상방에 이제 중장기 이평선 뚫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불꽃쇼가 나와준다면 제가 봤을 때 2,200원대 이 구간까지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목표가는 2,200원.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에 이제 지지 구간을 봤을 때 이 26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26선 구간이 1,920원대를 손절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 시총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대구 신공항 관련된 이슈가 재상승은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크게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재료 플러스 수급 플러스 품절주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얼마나 잘 갈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놓치게 된다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고 수익 실현을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투자보감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랑을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자랑을 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잡지 못했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가 뭐 써니전자라든지 안랩이라든지 모엔즈, 다물 멀티미디어, 뭐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홈센터 홀딩스 이런 종목들처럼 급등 시세 직전에 자리를 만들고 상승해줄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편하게 매도를 한다면 이런 걸 상상해 보신다면 내일이 너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일의 즐거움, 물론 내일 뭐 일도 하시고 바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소한 즐거움,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본다는 게 어떤 것인가,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꼭 참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주로는 대구 신공항 관련주로 홈센터 홀딩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3월에 신공항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의 단기 물량도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 2,200원, 손절가 1,92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관심주보다 더 크게 수익을 좀 제대로 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또 꼼꼼하게 비법까지 알려준다고 하시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저희 투자보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신사임당 함소의 전문가와 함께 든든한 투자보감 또 열띤 시청자 상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